철보다 튼튼하고 가벼운 항공기 외장재, 2차 수술이 필요 없는 접골용 나사못, 압연 과정을 크게 줄인 자동차 강판. 10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재료연구소 테크페어에는 제조업 혁신을 위한 각종 재료, 공정 기술이 전시됐다. 테크페어는 재료연구소가 2년에 한 번 개최하는 소재, 부품 기술 교류 행사다. 올해는 재료연구소가 보유한 7건의 세계 1등 기술을 포함해 총 94건의 연구소 소재 기술을 소개했다. 탄소복합재료연구실은 항공기 착륙장치 커버로 쓰일 수 있는 탄소복합 소재를 전시했다. 탄소복합 소재는 탄소 섬유를 엮은 직물에 에폭시 수지를 함침시켜 경화한 재료다. 플라스틱처럼 가벼우면서도 기존 금속 소재 대비 1.5배 강도가 높다. 재료연구소가 개발한 탄소복합 소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진우 탄소복합 재료연구실장은 랜딩 기어 커버는 굴곡진 부분이 많아 항공기 외장재 중에서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랜딩 기어에 적용하는데 성공하면 항공기 내 다른 부분이나 자동차용 소재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량금속연구실은 기존 자동차용 압연 강판 제조 공정을 최소 30% 이상 생략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다. 자동차용 압연 강판은 두꺼운 알루미늄판을 먼저 만들고 이를 2개 롤러 사이를 여러 번 왕복시켜 얇게 가공한다. 연구실이 개발한 기술은 두꺼운 알루미늄판을 만들지 않고 용탕을 바로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 한 번에 얇은 강판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용탕이 롤러를 만나면서 바로 경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롤러를 빠른 시간에 냉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롤러를 열전도가 빠른 소재로 제작하고 냉각수를 투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산한 압연 강판은 기존 방식 대비 공정이 30에서 50% 줄어들면서도 강판의 강도는 튀지지 않는 수준이다. 이윤수 경량금속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이전 방식 대비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능분말 연구실은 양자점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QD를 연속적으로 대량 합성할 수 있는 반응 기술을 소개했다. 이 기술은 테일러 볼텍스 유체 흐름 원리를 이용해 QD를 대량 생산한다. 이를 통해 10cc 크기의 실린더 안에서 1시간당 10g의 QD를 합성할 수 있다. 60인치 크기의 QD LCD TV를 만드는데 약 0.1g의 QD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반응기로 1시간에 60인치 QD LCD TV 100대분의 QD를 생산할 수 있다. 김영국 책임연구원은 향후 반응기 실린더 크기를 500cc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이는 양산에도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마그네슘 연구실은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와 안전한 생체 재료로서의 마그네슘에 대해 소개했다. 마그네슘은 알루미늄에 비해 30% 정도 가볍다. 덕분에 자동차 회사들이 연비를 높이기 위한 경량화 소재로 주목한다. 알루미늄에 비하면 강도는 70% 정도지만 압력에 덜 민감한 부품부터 마그네슘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독일 포르쉐, 이탈리아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스포츠카 브랜드들은 연비와 함께 주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도 마그네슘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마그네슘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에서 의료용 소재로도 각광받고 있다. 마그네슘은 인체의 뼈와 재료 물성이 가장 유사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인체 내에서 자연 분해된다. 골절 부위를 접합하는 데 쓰는 나사못을 마그네슘으로 만들면 나사못을 꺼내기 위한 2차 수술이 필요 없다. 재료연구소는 접골 시간까지 부식되지 않고 강도도 높은 마그네슘을 개발하고 있다. 배준호 마그네슘 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마그네슘은 우리나라가 기술 주도권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소재 분야라며 미래 소재로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재료연구소 테크페어는 10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며
기술 전시와 함께 세미나 중심의 기술 교류회도 준비됐다. 이정환 재료연구소장은 소재 기술은 원천 기술의 성격이 강해 양산화까지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라며 이번 행사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텔스 기능을 일부 장착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14일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에서는 각종 무기를 장착한 KF-X 전투기의 모습이 공개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KF-X 전투기의 폭은 11.2m, 길이는 16.9m의 높이가 4.7m다. 최대 주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한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다. KF-X 전투기의 특징은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장착했다는 것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돼 정레이더의 탐지율을 낮췄다.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익과 위익의 각도가 유사해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다. 또한 V자형 꼬리 날개 형태로 제작되며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모습을 갖췄다는 게 특징이다. KF-X 전투기의 무장으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IRIS-T,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유도장치가 탑재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다. 또 한국이 도입한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가 가능하도록 급유장치도 설계돼 있다. 무엇보다 한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35E 스텔스 전투기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전하묵 하이 책임연구원은 F-35A는 5세대 전투기에 속하지만 KF-X는 4.5세대 전투기라며 F-35A보다 운영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능력이 더욱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세대 전투기의 과거 개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완전한 스텔스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능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동성만 좋은 4세대 전투기란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KF-X 전투기에는 완전한 내부 무장창 형태가 아닌 반매립 형태로 돼 있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높다. 또 전자광학 추적 장비와 적외선 감시 추적 장비가 내장 센서가 아닌 전투기 동체 외부에 탑재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높인 것도 아직은 한계로 꼽히고 있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4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소형 무장 헬기가 F-35A 위로 시범 비행을 하고 있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단자와 복자가 동시에 개발된다. CJ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군 당국의 계획이다. KF-X는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은 일단 6대를 제작한다. 아직까지 KF-X의 제식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다. KF-70 등의 제식 명칭이 일각에서는 거론되고 있지만 군 당국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추후 별도로 명명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전투기 1:1 실물 모형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오는 2021년 시제기가 제작될 KEFX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19 행사 관계자는 개막일인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KEFX 실물 모형을 전시한다고 14일 밝혔다. KEFX는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와 최신 정밀유도 무기 등을 장착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정밀 타격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될 예정이다. KEFX를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이 공개한 제원 설명에 따르면 KE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F-35의 스텔스 전투기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제작될 예정이다. F-410 사지200K 쌍발 엔진을 탑재할 KEFX의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시속은 2,200km다. 항속거리는 2,900km,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을 목표로 한다. 이날 프레스데이에 사전 공개된 KEFX 실물 모형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전체적인 외형이었다. 한눈에 봐도 F-35A보다 크지만 기존 스텔스 전투기들과 비슷한 외형으로 설계해 핏 함유를 최소화했다.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될 KEFX는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저피탐 전투기로 적 후방을 은밀하게 타격하고 동시에 항공기 생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날개 하단에는 480갤런 외부 연료 탱크와 함께 BLU-109 벙커버스터가 결합된 LJDAM 레이저 통합 직격탄과 독일제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이 장착됐다. 또 기체 하단에는 영국제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4발을 무장할 수 있게 설계됐다. KEFX는 핏 함유를 줄이기 위해 하단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로 무장할 수 있다.